네, 반갑습니다. 11월 21일 토요일입니다. 또 한 주가 마무리가 잘 됐고요. 자, 종목 진단들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거래량 특징 종목, 그리고 뉴스 테마 특징주, 인기 검색 종목 해가지고 총 6종목 준비가 되어 있고요. 내일은 또 다른, 색다른 주제로 또 종목들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요, 인기 검색 종목 삼성전자와 박셀바이오를 시작으로 해서 뉴스 테마 특징주, 종근당 바이오, SK하이닉스, 그리고 거래량이 많이 터진 종목, 필룩스와 알소프트까지 총 6종목을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종목 바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첫 번째 종목은 당연히 삼성전자 먼저 봐야 되겠죠? 네. 삼성전자는요, 지금 단기 상승을 제법 만들어내고 나서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실적도 좋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성장성도 좋고, 업황도 좋아지고, 외국인들이 좋아하기도 하고, 배당도 확대될 것이고, 등등등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앞으로 이제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진행이 되는 그런 내용이 벌어지게 된다면, 또 성장성, 그 다음에 세계 시장을 주무를 수 있는 그런 내용들, 그런 것들 다 만들어질 수 있겠죠. 일단 다 좋아요. 외국인 수급도 좋고, 실적도 좋고, 성장성도 좋고, 앞으로 전망도 좋고, 배당도 많이 주고, 다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단기에 너무 올랐다는 거겠죠. 단기에 너무 올랐다. 사실 너무 올랐다라는 것은 몇백 프로씩 올라야지만이 너무 올랐다는 표현을 쓸 수도 있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 이제 쉬지 않고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면, 여기 RSI 지표가 일단은 과매수 국면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과매수에 대한 포인트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시장은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종목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매수가 조금 과하게 들어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작은 조정이든 큰 조정이든 간에 일단 조정을 통해서 이렇게 과매수 국면, 너무 올랐어요 라는 국면을 좀 해소를 해주고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기 테마가 워낙 강하게 호동돼 가지고 그냥 쭉쭉 당겨버리게 된다면 과매수가 나오더라도 더 많이 상승하는 경우들이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대형주 같은 경우는 그것과는 조금 다른 형태의 모습을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 이 과매수 국면 좀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단기 조정이 그래서 좀 들어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진단해드렸을 때는 너무 올라왔기 때문에 매수는 좋지 않다라는 말씀 좀 드렸을 거예요. 그렇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홀딩 전략을 가지고 가셔야 되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단기 조정이 들어갔는데, 주가가 조정을 들어가는데 왜 홀딩을 계속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다라면 호재가 너무 많죠.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어떤 배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기대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주가를 매도했다. 단기 조정이 들어갈 것 같아서 주식을 매도했다 그러면은 다시 사들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계속 올라간 주식이기 때문에 다시 사들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잡기가 애매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매도를 쳤어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다음번 지지선 때가 6만원대, 6만 1,000원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매수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안 들어오고 그냥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나는 이 좋은 주식이 더 올라갈 텐데 주식을 팔아먹고 그냥 나에게는 없는 상태가 돼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약간 허탈감을 좀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매도를 나서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홀딩 전략을 계속 유지하시는 게 맞습니다. 다만 지금은 조정이 조금 들어가서 분위기가 좀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도요, 현재 시점에서도 신규 매수 들어가시는 것은 아직 좀 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이제 하단 지지선까지의 이격도 조금 남아있는 편이기도 하고요. 주가가 상승하기에는 지금 현재 그렇게 많이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매도는 약하지만 그래도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단기 조정에 대한 분위기는 계속적으로 연결이 되어 가고 있다라고 판단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조정 아니면 횡보를 통해서 일단은 과매수 국면을 조금 더 많이 회복을 시켜준 다음에 반등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좋아요. 무슨 말이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겠죠. 근데 거기 그런 생각을 도와주는 그런 움직임은 나오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번에 배당이 확대된다거나 그런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러브콜을 보내게 될 거거든요. 지금은 조금 팔고 있지만 그동안 많이 사들이는 부분들, 이것도 주목하셔야 됩니다. 많이 사고 조금밖에 안 팔고 있다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 본다라면 주가의 단기적 조정을 위한 움직임이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장기적 관점 계속 홀딩하시는 거 맞는 전략이고요. 추가 상승을 통해서 더 많이 갈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시점은 단기적 조정이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매수에 대한 의견들은 뭐 특별히 권장해 드리진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꼭 사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소량만 접근하실 것을 권장해 드리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 그냥 홀딩 전략만 유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규 접근은 썩 좋지는 않은 위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네. 자, 두 번째 종목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박셀바이오 봐야 되겠네요.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는 일단 재료가 있어요. 뭐, 암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 그게 이제 11월 초에 잠깐 나왔었죠. 주가가 상승하는 배경이 이제 간암 치료제에 대한 임상 기대감 이래가지고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 이번에는 이제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부분들, 이것이 연결되는 부분들이 이 면역세포 치료제에 대한 확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총 9개 암종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성과가 좀 있다라고 얘기가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다라면은 이 암이라는 부분을 극복해 나간다는 거, 그 다음에 이 하나의 어떤 치료제를 통해 가지고 다종류의 어떤 질병, 암에 대한 표적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긍정적이겠죠. 또 임상 결과가 좋게 나왔다라는 거, 이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항암 면역 치료제 제조를 위한 공장도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 이것도 긍정적이겠죠. 다만 주가가 조금 약하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이제 상장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겠죠. 내용이 아무리 좋더라도요, 실질적으로 상장 이후에는 계속해서 여기 물량 보이시죠? 지금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이라든지 이렇게 계속 뽑아낼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뭐 SK바이오팜이라든지 또는 카카오게임즈, 빅히트에서 많이들 공부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주가가 종목이 상장하고 나면은요, 일단은 물량을 뽑아내기 위한 그런 매도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수익이 일단 진행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익 실현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또한 그런 부분들이 지금 9월달에 진행이 돼가지고 2만원대부터 지금 13만원까지 무려 600%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가는 지금 위험 딱지를 매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다라면은요, 너무 고평가된 구간에 들어가 있다라고 판단이 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뭐 아직까지도 지금 시가총액이 뭐 8천억밖에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아직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그런 부분들이 현실로 다가오기에는 조금 먼 시간이 필요할 텐데 주가가 너무 서둘러서 빨리 올라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위험 딱지가 붙게 되면요, 주가가 계속 올라가기보다는 조금 쉬었다 가는 그런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잘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경고에 대한 이 부분들이 주가를 좀 끌어내릴 수 있는 상황을 좀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조의를 좀 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저점 대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요. 주가가 만약에 조정을 받게 된다면 굉장히 깊은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지지선에 대한 그런 포인트를 잡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현재 이제 갭상승한 부분이 지난 11월 16일이죠. 그래서 그 시점이 지지 라인대를 형성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저점 라인대를 본다라면 8만원 구간이 될 것 같죠. 그래서 8만원 이탈하게 된다면 추세가 망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9만원 이상에서는 계속 홀딩 하시는 거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주가가 더 올라가게 된다라면 지지선도 따라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주가가 추가 상승이 나왔다, 그렇게 된다라면 여기 11만 5천원 정도 수준이 지지선 역할을 새롭게 하게 될 겁니다. 현재로서는 지지선 위쪽에 있기 때문에 당장은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이 위험이라는 부분이 일단은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키고요, 주가를 좀 끄집어 내리는 역할을 좀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단기적 조정을 좀 피해가기 어려운 상황이지 않겠는가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는 하시되 주가가 8만원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라면 그 시점에서는 매도 의견을 꼭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가 대비해서도 거의 한 20% 정도 범위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 여유 있게 대응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이런 자리에서는 매수가 들어가시면 안 돼요.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매수가 들어가게 되시면은 그 흐름 자체에서 이제 뭐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변동성이 여러분들의 좀 조급함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은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은 9만원 지지 보시고 8만원 손절매도 가격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규 접근하지 않는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볼 종목은 필룩스 볼까요? 네, 필룩스는 지금 잘 올라가다가 오늘 거래량을 동반한 윗꼬리 음봉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왼쪽을 쫙 보시면 당연히 매물대가 존재하겠죠. 근데 1차적인 매물대고요. 매물대가 그렇게 두껍지 않아요. 위쪽에 있는 매물대가 훨씬 두껍거든요. 즉 7,000원 넘어가게 되면 더 두꺼운 매물대를 만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주가가 상승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 상승에 대한 포인트가 올라가면서 계속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다. 이 종목이 안 그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이렇게 하향 패턴을 그려가고 있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종목에 대한 내용을 좀 보게 되시면 일단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겠죠. 지금 그 전략적 제휴를 맺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 바이오 기업인데 제넨셀이라는 인도 기업이 코로나19 치료제 관련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것이 이제 호재로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기업이 일단은 글쎄요, 대단히 강하게 튀어나갈 수 있는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어렵겠고요. 이 전략적인 제휴의 기업이 일단은 그런 그 코로나와 관련된 그런 포인트에서 움직였다 정도로만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 필릭스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현재 이 바이오 쪽과는 그렇게 많은 관련이 없는 기업이죠. 물론 바이오 사업 부분을 지금 종속회사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원래는 LED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LED 쪽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좀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기업이 다른 부분으로 해서 진행이 된다거나 그렇게 되면 상관없겠습니다만, 현재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부품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조명 사업, 소재 사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기타가 이제 한 32% 정도가 되긴 되는데, 글쎄요, 주요 매출 구성을 봤을 때는 이 기업이 지금 바이오 쪽으로서 뭔가 대단한 걸 터뜨리긴 좀 어렵습니다. 그냥 테마로 엮였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추세가 계속 나빠지고 있던 상태에서 반등이 나오니까 반갑긴 한데요. 이 흐름을 그냥 계속 연결시켜 가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 조정이 좀 예상이 되고 있다 보셔야 되겠죠. 1차적으로 팔아먹는 물량이 좀 나왔다. 과매수 국면에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적 조정은 나올 것 같습니다. 지지선은 4,000원 라인대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타이트하게 보신다면 여기 한 200원쯤 되겠네요. 그래서 그 정도 라인대 위쪽에서만 보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000원 위쪽, 4,200원 위쪽에서만 보유 관점 유지하시면 되겠고요. 신규 접근에 대한 부분은 부담스럽습니다. 지금은 조정이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접근을 따라 들어가시긴 어렵겠습니다. 다만 4,000원대 지지를 유지하면서 주가가 다시 반등을 하게 된다면 그 시점에서는 턴어라운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매수는 좀 늦지막히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주가가 돌아선다면 관심을 가져보는 것은 괜찮겠죠. 그래서 신규 매수는 지금 들어가지 마시고요. 주가가 돌아설 수 있는지 이 흐름을 보고서 판단하시는 것이 유리하겠다 판단됩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4,000원대 이상에서만 보유 관점 유지하시면 되고요. 그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다시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기대감이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4,000원대 이하로부터는 일단은 약간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알서포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서포트도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고, 이제 최근 며칠 동안 또 주가 더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지난번에 뚝 하고 떨어진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포인트들은 이제 코로나 종식에 대한 어떤 부분이겠죠. 이 종목은 코로나 관련한 수혜주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이 기업은 재택근무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솔루션, 이런 쪽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격 지원, 원격 제어 솔루션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요. 재택근무 환경 구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상회의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 지원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당장 수혜를 좀 입었을 것이다라고 판단되는데, 이제 점차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는 과정 속에서 주가가 계속 하락세를 보였고요. 그러다가 다시 코로나의 어떤 재확산, 봉쇄, 강화, 그 다음에 국내에서도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 좀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또 수혜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단기 반등 나가는 부분들은 이 코로나 환자에 대한 또는 코로나 상황에 대한 부분들이 영향을 많이 끼칠 것이다 볼 수 있기 때문에요. 현재 시점은 일단 보유 관점을 유지하시는 게 맞습니다. 강하게 올라온 부분도 있고요. 살짝 들어가더라도 61선 돌파가 됐기 때문에 15,500원 이상에서는 계속 홀딩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제 신규 매수를 생각하고 계시고자 하는 분들은요, 단기 반등 정도를 노릴 수가 있거든요. 직전 고점대까지. 그래서 한 20% 정도 추가 상승은 더 예상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요. 단기적으로 노리시는 분들은 여기요, 15,300원대 지지선 확인이 된다면 매수 접근을 조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단기 반등을 노리면서 들어가는 전략 필요하신
부분으로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한 가지 생각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것은 이제 백신이 발표가 됨에 따른 코로나 종식 이런 부분들이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나 단기적 관점으로만 그다음에 추세적 상승 기대치는 이제 직전 고점 때까지 그 다음에 언제고는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재료를 가지고 있다라는 리스크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기업 실적이나 전체적인 분위기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요.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은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유 관점 신규 매수는 15,300원 근처 지점으로 살짝만 단기적 대응으로 보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근당 바이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근당 바이오, 뭐 요즘에 코로나 치료제, 네, 아주 이것 때문에 난리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상한가 기록을 한 모습인데요. 코로나 치료제가 미 FDA 긴급 사용 승인이 떨어졌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종근당 바이오 전부 다 이제 상승세를 보였고요. 종근당 바이오는 이제 결국에는 상한가 마감이 되는 모습이 좀 됐습니다. 이 FDA가요, 지금, 이게 뭐 지금 루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하고 이제 뭐 그 렘데시비르라고 해야 되나요? 이쪽에 그 병역요법을 코로나19 치료제 긴급 사용 승인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가 조금 그 연결고리가 없는 것 아니냐라고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뭔가 이제 그 효과가 좀 있는가 봐요. 그래서 확진을 받은 2세 이상의 소아, 그 다음에 성인 입원 환자들을 위한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올루미언트라는 것과 그 다음에 베클러리 이 병역요법이 코로나19를 치료하는데 효과를 보고 있다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올루미언트가 바로 관절염 치료제고요. 그 다음에 베클러리가 렘데시비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올루미언트는 이제 종근당이 공동으로 판매하고 있는 네, 그런 그 관절염 치료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치료제로 이제 긴급 승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갔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이제 이 치료제로서 완벽하게 뭐 적용이 되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뭐 병행 사용이기 때문에 병용 사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기대했던 것만큼은 수치는 조금 낮을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강하게 올라왔고요. 거래량도 별로 없는 상태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현재가 조회를 좀 해보게 되면은 매수 잔량은 지금 33만 주밖에 안 되거든요. 이렇게 된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직전 고점 때까지 상승 패턴이 약간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상승을 연달아서 치고 넘어가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이 나타났을 때 차익 실현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추가 상승 시 차익 실현에 대한 관점 말씀을 드려보고요. 신규 접근은 이미 올라온 상태에서 추가 상승이 나온다라면 부담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신규 접근 하지 않는 쪽으로 접근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네, SK 하이닉스 볼게요. 요즘에 이제 뉴스에서 말 정말 많습니다. 뭐 12만원을 갈 것이다. 뭐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다. 뭐 업황이 좋아진다. 뭐 4분기 뭐 어쩌고저쩌고 내년엔 더 좋아진다. 등등등 말 정말 많은 기업이 하이닉스입니다. 많이 올라가서 그런 거예요. 일단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도 나오는 거고요. 많이 올라가서 일단 부담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대치도 맞아요. 그러니까 추가 상승을 통해서 더 많이 올라갈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져보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기업이든 아무리 좋은 기업이든 단기적 상승이 높아지게 된다면 당연히 매수에 대한 부담감이 생기게 되고요. 주가가 단기적 조정을 만들어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단기 고점을 찍었지만 신규 매수에 대한 의견은 드리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조정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매도에 대한 의견도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삼성전자와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시점은 단기적 조정이 예상되고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만 매도를 했을 때 지금 지지선 때는 9만원 정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들은 9만원 아래쪽에서 매수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9만원이라는 이 수치가 안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요 정도 10만 뭐 9만 한 5천원 정도 전후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이평선 끄집어 올려가지고 주가가 그냥 반등 나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설프게 팔고 나면은 원하는 가격이 오지 않았을 때 매수를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놓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요, 팔지도 말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사지도 말고 그냥 관망하시는 전략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조정을 좀 훅 담가주고 나면 그럴 때 싼 가격에서 매수하실 것을 권장해 드리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장기적으로 쭉
데리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정이 원하는 만큼 나오게 된다면 추가 매수 의견도 같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은 건드리지 마시고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홀딩 전략 그대로 유지하시면 되겠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필룩스, 알소포트, 종근당 바이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박셀바이오까지 6종목 모두 알아봤고요. 종목 진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종목에 조금 더 쉽게 대응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해드리고요. 내일 일요일에 또 다른 종목, 다른 주제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